안녕하세요. 태두조 부동산 그룹의 이윤경 리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BRX팀 소속 모기지 브로커 민팍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작년에 모기지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올해 부동산이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이 집을 내놓으시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내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이어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타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선택지도 넓어지셨고요. 또 가격적으로는 아직은 바이어분들에게 유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장을 보면 첫 집 구매자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격적으로도 첫 집 구매자분들이 용이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50만 불대 언저리 집들이 활발하게 구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사고 싶어도 내가 집을 어떻게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박상민 모기지 브로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첫 집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밴쿠버 집값 생각하면 과연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막연하기만 하시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집 구매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민 브로커님께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모기지 얘기가 아니고 50만 불짜리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운 페이먼트를 어떻게 모으실 수 있을지 좀 마법 같은 스토리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50만 불의 집을 구매하려면 현실적으로 약 10만 불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왜 10만 불이냐 하면은 집값의 20%, 50만 불의 20%, 10만 불을 준비를 해주셔야 모기지 보험을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10만 불을 준비를 하시려면 이제 월 1,000불씩 저희가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월 1,000불씩 모으면 1년에 12,000불이 될 거고 약 한 9년에서 10년이 소요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5년에서 6년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9년에서 10년을 5년에서 6년으로 단축시키는 방법 중에 지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계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좌들이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Registered Account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Account라는 은퇴 저축 계좌가 있고요. 두 번째는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라는 비과세 저축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HSA라는 First Home Savings Account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계좌를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이거를 앞당기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2023년도에 FHSA 계좌가 처음 도입됐을 때 제가 이런 전략들을 잘 말씀을 드렸고 이걸 실제로 월 1,000불씩 잘 모으셔서 24,000불 정도를 이 계좌에 넣으셨는데 지금 벌써 4만 불 가까이 되셔서 이제 집을 기분 좋게 보러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RRSP 어카운트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RRSP는 은퇴 저축 계좌로 소득이 발생할 때 이런 RRSP를 활용하시면 이 소득 구간을 낮춰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득 구간을 낮춤으로써 저희가 세금을 아낄 수가 있게 되고 대신 단점으로는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시게 되면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RRSP에 활용하신다는 것은 현재 내야 될 세금을 저희가 은퇴 후에 내겠다고 세금을 뒤로 미루게 되는 거가 되겠죠. TFSA는 저희가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남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공제 효과는 없는데요. 대신에 인출을 하게 돼도 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인출을 했을 때 전혀 세금이 없습니다. FHSA는 정말 파워풀한 어카운트고요. 그래서 RRSP의 장점인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TFSA의 장점인 인출했을 때 과세가 전혀 없다는 점, 그 두 가지를 합쳐 나가서 전혀 단점이 없는 제일 좋은 계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른 계좌 안 하고 FHSA 계좌만 이용해서 돈을 모으면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닐까요? 아쉽게도 FHSA는 연 기여 한도가 있는데요. 연 8,000불씩만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가 그럼 나머지 4,000불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실 텐데 여기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RRSP에 저희가 인출을 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퍼스트홈 바이어들에게만 특별히 이 세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대단한
베네핏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의 캐치가 있는 거는 RRSP 계좌에서 6만 불의 다운페이를 꺼내서 세금 없이 꺼내서 다운페이를 활용을 했을 때 그 해당 시점으로부터 15년 안에 다시 6만 불을 나눠서 RRSP에 넣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각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계좌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만 불을 모으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월 1,000불씩 1년에 12,000불 가량을 모으실 텐데요. 여기서 우선 퍼스트홈 세이빙즈 어카운트에 8,000불을 모으실 거고 나머지는 RRSP에 전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에 12,000불을 넣으시면 그 다음 해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될 때 약 3,400불 정도를 환급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기존에 월 1,000불씩 넣으시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1년에 12,000불 거기에 환급액 3,400불을 더하셔서 약 15,000불을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또 다음 연도에는 이 금액들이 환급액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3,400불에서 4,400불, 그리고 4,600불, 그리고 4,700불까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계속 월 1,000불의 저축과 환급액을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5년간 모이는 금액이 한 2만 1,000불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6만 불을 넣으셨고요. 그리고 환급액으로 2만 약 2,000불 정도를 모으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텍스 리턴이 한 3,000불에서 그게 이제 애드업이 되면 한 4,000불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금 효과는 인컴 기준 약 7만 불 정도의 인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7만 불보다 약간 낮아진다면은 이 효과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7만 불보다 인컴이 훨씬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RRSP하고 FHSA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으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TFSA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선적으로 지금 RRSP와 FHS만 말씀을 드린 거는 여기 세금 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 계좌들이 TFSA보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닐 거고 이건 사실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RRSP와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활용할 수 있는 금액에 리밋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들이 투자가 잘 됐을 경우 이 리밋을 넘어갔을 때는 TFSA까지 같이 활용을 하신다면 그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다 더해보면 한 8만 불 정도 저희가 모인 건데 나머지 2만 불은 저희가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이런 2만 불을 만들려면 저희가 조금의 투자가 좀 돼야 될 텐데요. 제가 한 가정은 과거 S&P 500 인덱스의 약 10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연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렇게 너무 주식에만 다 투자하는 건 사실 리스키하니까 약간 현금성 투자와 GIC 같은 현금성 투자 그리고 이런 주식 인덱스 투자를 약간 좀 반반 섞어서 그래서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가정을 했고요. 이렇게 실제로 6%의 수익률을 가정을 하면 5년이 지나고 6년 차 때 보시면 약 금융소득으로 2만 불 정도 가까이를 비과세로 계속해서 투자 소득이 불어나면서 2만 불 정도를 추가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연 6%가 아니라 6%보다 낮게 그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한 4% 정도의 수익률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4%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시게 되면 투자 수익으로 얻게 되는 게 약 13,000불 정도가 돼서 저희가 총 6년 차에 약 95,000불 정도의 돈이 모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아쉽지만 저희가 월 1,000불씩 모으는 저축하는 이 페이스를 그냥 집을 보시면서 6개월 정도 더 유지해 나가신다면 그때는 10만 불이 정확하게 모이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9년에서 10년 걸리는 시간을 뭐 수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종국에는 5년에서 6년 안에는 그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약 1,000불씩 1년에 12,000불을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중에서 8,000불은 First Home Savings Account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4,000불은 RRSP에다가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환급액들은 내년도에 다시 또 RRSP에 얹어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6%로 가정을 했다라면
퍼스트홈 세이빙즈 어카운트는 6년 차에 약 5만 불 정도가 모여서 저희가 다운페이에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5만 불은 저희가 앞서서 퍼스트홈 세이빙즈 어카운트의 리밋이 4만 불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4만 불은 저희가 기여하는 기준이고요. 이 돈이 5만 불이 되든 6만 불이 되든 전혀 상관없이 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RRSP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1,000불 정도의 돈이 모였는데요. 첫 집 구매자 혜택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인출 기준 6만 불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다 다운페이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10만 불을 모으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영상을 준비하고저 오늘 유은경 리얼터님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도 처음에 첫 집을 구매할 때로 돌아가 보면 참 이게 이런 높은 집값을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조금 가이드를 준다면 그리고 이런 목표들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조금 안내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리얼터님이랑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를 나눠보면 그 모기지 나가는 비용보다 싸게 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집 안 사고 난 렌트 살겠다 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주기적으로 불황과 호황이 반복돼 왔는데요. 이 불황 때를 기회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신 분들은 호황 때 누구보다 아주 기쁘게 누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놓친 이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진짜로 부자 되는 방법은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기회로 만드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10만 불을 모아가는 과정이 제가 지금 5년에서 10년 동안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매달 1,000불씩 꾸준하게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꼭 20% 다운페이를 모으지 않아도 우리가 예를 들면 10%만 모으셔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습니다. 분양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그냥 리셀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5%에서 10%만 다운페이를 준비하시고 모기지 보험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진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모기지 상품 중에 가장 저렴한 상품이 모기지 보험을 구매하셔서 구매하시는 모기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한 이유를 누리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좀 더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 좀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첫집 구매하시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 민 브로커님이나 저희 이은경 리얼터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